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좀 특별한 강의를 보여드리게 됐네요. 원래는 주말 토요일 오전에 어, 현직 정비사나 한교원생들이 듣는 강의입니다. 항공전자 실무 강의인데 역시나 FA 교재를 활용해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비사들한테 꼭 필요하다라는 말을 제가 하고 있는데 재밌게 한교원생들이 주축이 돼서 강의를 듣고 공부하는 이런 강의입니다. 근데 보통은 그 오프라인 상에서 진행이 되는데 이번 주말에 여기 행사가 있어요. 멤버들 중에 이제 결혼식을 하는 멤버가 있어서 가게 되는 상황이 돼서 부득이 영상을 만들어서 또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뭐 올릴 거면 뭐 그냥 오픈해서 다른 분들도 보실 수 있도록 해보자 라는 마음에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고 강의를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이 교재는 위에 보시면 AMT General Handbook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ircraft Maintenance Technician 핸드북 중에 제너럴에 해당이 되고요. FA에서 만든 교재입니다. 교재고 그 중에 챕터 12, 12장이 되겠죠. 여기 보면 Fundamentals of Electricity and Electronics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목이. 그럼 뭐 전기와 전자의 기초 뭐 이 정도 되겠죠. 그래서 내용은 총 176페이지 정도 되는데 내용이 괜찮아요. 다른 제너럴 텍스트북에 표현되어 있는 것보다 조금은 더 좀 전문 지식이 조금 더 들어가 있고 그 고장 탐구까지 기초부터 고장 탐구까지 기초를 배우는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제가 좀 추천을 했고 이 부분이 이제 충분히 학습이 되시는 분들은 본격적인 이제 트러블 슈팅, 즉 고장 탐구죠. 항공기에 결함이 생겼을 때 어떻게 찾는지에 대한 강의까지 제가 이제 이어가려고 기초 과정으로 요거를 이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교재 한 절반 정도는 좀 나간 것 같아요. 나갔고요. 간단히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 뭐 기본 원소부터 시작해서 뭐 이제 전자, 전하 뭐 이런 얘기 하고 있고 자석의 원리 이야기를 합니다. 전자 이야기를 할 때는 자석이 필수죠. 이 자력, 자기장, 자력, 뭐 자석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전자를 이야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런 기초 적용까지 다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용이 어려울 것은 없어요. 어차피 영어 공부는 해야 되니까 기회이면 이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더 도움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 뭐 다양한 뭐 오매 법칙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우리가 배웠던 내용까지 설명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인 전자 부품들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고 조금 더 넘어가면 뭐 그러니까 전선에 전류가 흘렀을 때 자기장이 어떻게 발생을 하고 그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뭐 그다음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뭐 저항, 전압 뭐 이런 거 측정할 수 있는 개념. 물론 우리가 다 배웠던 거기는 한데 그러니까 우리 학창 시절에 배웠던 내용들은 어찌 보면 다 시험용이었고 암기 위주로 했었기 때문에 기억에 남는 게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 교재를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되고 이제는 공부를 하는 목적이 시험용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즐겁게 배우는 재미를 좀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배우는 친구들도 보면 재미있어 하더군요. 하나하나 이해하면서 보이는 게 많아지니까 조금 더 재미있어 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배터리, 항공기 배터리의 특징에 대한 오늘 이제 배터리 이야기를 할 건데요. 아무튼 배터리 이야기를 좀 하고 있고 인버터 조금 더 가면 뭐 이게 뭐야 렉티파이어 정류기 얘기도 하고 있고 조금 더 가면 뭐 필터 논리회로 마지막에 뭐 정도 가면 모터의
여기도 모터네요. 모터고 마지막에 가면 트러블 슈팅까지 갑니다. 여기서는 트랜스미션 변속기인데 왜 변속기가 나오느냐, 제어 쪽에 또 원리를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나오고요. 마지막에 가면 이제 회로를 어떻게 분석하고 고장 탐구를 하는지까지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넘어가면 조금 더 심도 있는, 아마 지금 제 계획은 실제 항공기 매뉴얼을 가지고 조금 더 심도 있는 강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간다 그러면 비행기 정비가 엄청나게 재밌어지겠죠. 예. 자, 대충 뭐 이런 내용이 있다 보시면 되고, 이 교재는 다른 챕터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유튜브에서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 것도 뭐 FA에서 발행한 교재고, 기초 물리부터 제가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유가 되시면 한 번씩 보시면 여러 가지 재밌는 공부가 되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번 주말, 즉 내일이죠. 내일 강의를 해야 될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여기서부터 Operation of Nickel Cadmium Cell, 그러니까 니켈 캐드뮴 배터리 셀의 운용, 이 정도 해석이 되겠습니다. 항공기 배터리는 물론 이제 소형 항공기들은 자동차 배터리랑 비슷한 납산 전지를 쓰는데 똑같지는 않습니다. 비슷하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일렉트로라이트, 즉 전해액의 비중이 다르기 때문에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내용물은 같죠. 납산 전지라는 측면에서는 같은데 용량이 다릅니다. 아무튼 조그만 그 소형 항공기, 제너럴 에비에이션에서 사용하는 항공기 배터리는 레드 엑시드 배터리인데, 상용 항공기나 전투기와 같이 좀 고등기종에서 쓰는 그 배터리는 조금 용량이 큰 니켈 캐드뮴 셀을 씁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를 운용을 할 때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When a charging current is applied to a nickel cadmium batteries, the negative plate loses oxygen and begin forming metallic cadmium. 자, 니켈 캐드뮴 배터리에 충전 전류가 가해질 때 음극판, 네거티브 플레이트, 양극판과 음극판이 있는데, 네거티브 플레이트는 lose oxygen, 산소를 잃게 되고 begin forming metallic cadmium. 그 니켈은 양극판이고요. 여기 캐드뮴은 음극판인데, 이 음극판이 metallic cadmium이 되기 시작한다, 그 얘기입니다. The active material of the positive plate, 자, 양극판의 활성 물질은 니켈 하이드록사이드고 become more highly oxidized니까 보다 산화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보다 높이 산화된다. This process continue while the charging current is applied. 이런 그 과정은 충전 전류가 공급되는 내내 지속이 되고, 언제까지 되느냐? Until all the oxygen is removed from the negative plate. 음극판에서 모든 산소가 분리될 때까지 계속이 되며, 마지막에는 only cadmium remains, 카드뮴만 남게 될 때까지 계속이 된다. 즉, 그 충전 과정에서 일어나는 화학적 변화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화학적 변화까지 정확하게 이해하실 필요는 없는데, 원리를 이해하면 조금 더 재미있고 추가적인 내용까지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거고요. 초보 단계에서 잘 모르겠다, 이해 안 된다 그러면, 물론 요 내용만 갖고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조금 더 이 교재를 조금 더 심층 있게 공부를 하시면 화학식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것까지 이해하시면 조금 더 재미있게 공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toward the end of the charging cycle, the cell emit gas. 자, 차징 사이클이 끝나가는 과정에서 끝날 즈음 셀은 가스가 방출되게 되고요.
This also occur if the cells are overcharged. 이런 현상은 그 배터리 셀이 과충전될 때도 일어납니다. This gas caused by the composition of the water in the electrolyte. 즉, 이런 이 가스, 이 기체는 전액에 있는 물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거고, 이게 into hydrogen, 수소로 변해가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물이 분해돼서 수소로 변해가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가스다 이거죠. At the negative plate, 즉 그 네거티브 플레이트로 수소가 들어가게 됩니다. And oxygen at the positive plate, 산소는 양극판으로 들어가게 되죠. The voltage used during charging as well as the temperature determines when gassing occurs. 충전 과정에서 사용하는 전압은 전압뿐만이 아니라 온도가 이 가스 발생할 때 가스의 발생량을 결정한다. 가스가 언제 발생하는지 이런 부분을 결정하게 된다. 그거죠. The completely charged, 완전히 충전하게, completely charged nickel cadmium batteries. Some gassing, however, slight must take place, thus some water is used. 완전히 그 니켈 카드뮴 배터리를 충전하려면 약간의 가스, 일부 가스가 방출되는 것이 뭐 필요하기까지도 하고요. 따라서 일부 some water 이제 소모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이 줄어든다라는 얘기죠. 가스로 방출이 되기 때문에. The chemical action, 이런 chemical action is reversed during discharge. 방전 과정에서는 이런 화학 작용이 역으로 일어난다. The positive plates slowly give up oxygen. 그 양극판에서는 천천히 산소가 배출이 되게 되고, which is regained by the negative plate. 네거티브 음극판에 의해서 다시 환원된다. This process result in the conversion of the chemical energy into electrical energy. 이러한 화학적 작용이 chemical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를 into electrical energy, 전기 에너지로 conversion 하게 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즉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현상이 되게 됩니다. During discharge, 방전 과정에서 the plates absorb a quantity of the electrolyte. 그 극판들, 양극판과 음극판을 말하는 겁니다. 그 극판들이 electrolyte를 일부 흡수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electrolyte, 전의 얘기죠. 배터리 안에 들어가 있는 액체를 말하는 겁니다. On recharge, the level of the electrolyte rises and at full charge, the electrolyte is at its highest level. 다시 재충전하게 되면 일렉트로라이트는 다시 상승하게 되고, 아까 이 observed 됐던 게 다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rise 하게 되고, at full charge, 완전히 충전이 되게 되면 electrolyte is at its highest level, 가장 높은 수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Therefore, water should be added only when the battery is fully charged. 따라서 물을 다시 공급할 때는 반드시 배터리가 fully charged, 완전히 충전된 상태에서 only, 완전히 충전이 된 상태에서만 보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요거 여기서 말하는 water는 distilled water, 즉 증류수를 말하는 거고요. 이 충방전 과정에서 계속 분해가 되고 또 없어졌다가 나타났다 하기 때문에 일정 시간을 이제 사용하게 되면 일렉트로라이트의 수위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검사해서 증류수를 보급을 더 해주게 되는데, 이때는 반드시 fully charged 해서 해야 된다. 왜냐?
이게 조금 충전이 덜 된 상태에서 만약에 물을 보급을 하게 되면 완전히 fully charged 된 상태에서 이제 넘치게 되겠죠. 이 일렉트로라이트가 넘쳐서 끌어 넘쳐서 그 외부로 누출이 되게 되고 또 심각한 상태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완전히 충전된 상태에서만 물을 더 보급을 해야 된다.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밑에 있는 그림이 이게 이제 항공기에서 사용하는 니켈 캐리움 배터리의 사진인데 지금 확대를 해서 좀 깨졌네요. 제가 미리 찾아놓은 게 있어서 보여드리면 요게 이제 구글에서 검색을 하시면 이런 사진들이 나오거든요. 보시면 요게 실제 니켈 캐드뮴 배터리의 외형이고요. 이건 작은 사이즈입니다. 이것도 똑같이 생겼는데 사이즈가 큰 것도 있어요. 있고 뭐 뚜껑을 열면 이제 이런 형태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항공기에 장착이 된 모습은 이제 이렇게 되죠. 찾아보시면 뭐 어렵지 않게 다 찾으실 수가 있어요. 그냥 에어크래프트 배터리라고 검색을 하셔도 되고 니켈 캐드뮴 배터리라고 검색을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자, 다시 돌아가서 여기까지 해석은 어느 정도 됐고요. 뭐 특별하게 어려우신 건 없죠? 뭐 화학 과정 이건 뭐 외우지 않으셔도 되고요. 니켈 캐드뮴 배터리의 그 특징, 주요 특징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교재 앞부분에 보면 기본적인 케미스트리와 컨스트럭션 구조에 대한 이야기가 앞에 나옵니다. 그게 다 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만 말씀을 오늘은 드리는 거고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또 추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부분입니다. The nickel cadmium battery is usually interchangeable with the lead acid type. 니켈 캐드뮴 배터리는 보통 레드 엑시드 배터리를 대체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When replacing a lead acid battery with a nickel cadmium battery, the battery compartment must be clean, dry, and free of all trace of acid from the old batteries. 요거 이제 아주 중요한 건데 그 레드 엑시드 보통 자동차용 배터리와 비슷하다 그랬죠. 항공기에서도 레드 엑시드를 쓰는데 요 레드 엑시드 배터리는 여기도 좀 설명이 되지만 엑시드 산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납산 전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일렉트로라이트가 산이에요. 이건 황산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절차가 이제 언급이 되는 건데 굳이 레드 엑시드를 썼던 항공기에서 니켈 캐드뮴으로 배터리를 교체해서 사용을 할 경우에는 배터리 컴파트먼트, 배터리가 장착된 부분을 말하죠. 앞서서 보여드렸던 이 부분 항공기에서 좀 확대를 해볼까요? 이렇게 했을 때 이 부분이죠. 이게 항공기가 지금 장착된 모습입니다. 이 부분에서 뭐 요 밑에, 요 위에, 뭐 여기 연결된 부분 전부 다 배터리 컴파트먼트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배터리 컴파트먼트 must be clean, 반드시 세척이 돼야 되고 dry, 건조시키고 and free of all trace of acid from the old. 이전에 사용하던 배터리에서 남겨진 산의 흔적들을 모두 제거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The compartment must be washed out and neutralized with ammonia or boric acid solution. 그러니까 배터리가 장착되는 부분들을 반드시 워시아웃, 씻어내고 그다음에 neutralize, 중화시킨 다음에 뭘 중화시키느냐? 암모니아나 보릭 엑시드 솔루션. 그러니까 보릭 엑시드면 이제 붕산 솔루션, 수용액이죠. 붕산 용액을 가지고 중화시킨다라는 얘기입니다. Allowed to dry thoroughly. 완전히 건조를 시킨 다음에 and then painted with an alkali resisting varnish. 완전히 건조시킨 다음에 페인트, 도장을 다시 해야 돼요. 왜? 뭘로? 이번에는 니켈 캐드뮴 배터리는 일렉트로라이트가 알칼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장 페인트를 알칼리에 반응하지 않는 부식성이 적은 알칼리 레지스팅 바니쉬를 이용해서 페인트를 다시 해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당연하겠죠.
산성 특징을 가진 배터리를 쓰다가 알칼리로 다시 그러니까 교체를 해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The pad in the battery sump jar should be saturated with a 3% by weight solution of boric acid and water before connecting the battery vent system. 여기 보시면 battery sump jar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지금 여기서는 잘 안 보이는데 여기에 보면 이게 배터리에서 레드엑시드 배터리든 뭐 마찬가지인데 이 배터리를 충방전하는 과정에서 이제 가스가 발생을 합니다. 이 가스가 여기 벤트 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배출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관이 보이시죠? 여기 보면 요거 여기 구멍이 뻥 뚫려 있죠? 여기에 연결해서 배출이 됩니다. 벤틸레이션, 즉 요 안에 있는 공기가 밖으로 빠져나오는 그 환기 시스템이 이제 작용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빠져나오는 그 화학 기체가 바로 대기 중으로 확산이 되게 되면 오염의 소지가 있어서 썸프 자라는 걸 뭐 일종의 별도의 글쎄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건 그대로 얘기하면 유리병, 무슨 병, 용기, 이 정도 해석이 되는데 구조물이 있습니다. 중간에 일종의 필터가 들어있는 어떤 조금 어떤 공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즉 어떤 필터를 거쳐서 나가게 된다. 가스가 필터를 거쳐서 나가게 되는데 그 필터가 들어있는 공간을 썸프 자라고 여기서 부릅니다. 그래서 배터리 썸프 자에 있는 그 패드, 그 중화 용액이 적셔져 있는 패드를 말하는 거죠. 그 패드는 saturated with a 3% solution of boric acid, 붕산 수용액 3% 용액으로 적셔져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고, 그렇죠? Before connecting the battery vent system, 배터리 벤트 시스템과 연결되기 전에 이 썸프 자에는 있는 패드가 3% 붕산 용액에 적셔져 있어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General Maintenance and Safety Precaution. 일반적인 정비 행위와 안전 절차 혹은 뭐 안전에 대한 주의사항 이 정도 되겠습니다. Refer to the battery manufacturer for detailed service instruction. 배터리에 관련된 세부적인 그 지침들은 사용 지침, 뭐 안전 지침 이런 것들은 배터리 제조사에 근거해라. 배터리 제조사에 물어라. 제조사에서 받아라. 지침을 따라라. 이런 얘기입니다. Below are general recommendations for maintenance and safety precaution. 이 아래쪽에 일반적인 그 정비 혹은 안전에 대한 주의사항들을 추천하고 있다.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 그 얘기고요. For vented nickel cadmium cell, the general maintenance requirements are. 그래서 vented란 말이 나오죠. vented. 그러니까 니켈 카드뮴 셀에 그 아까 설명드렸던 벤트가 되는 시스템을 말하죠. 환기 시스템이 되어 있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경우에 일반적인 정비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세 가지가 있는데, hydrate cell to supply water lost during overcharging. 과충전되는 과정에서 손실된 물로 인해서 수분을 재공급해야 되는 과정. 2번, maintain inner cell connector at proper torque value. 여기 보면 inner cell connector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 앞에 그림에서 보여드렸던 이제 이 부분인데, 이거를 좀 확대해서 보시면 이게 요거 하나하나가 셀인데, 셀 간에 연결되어 있는 요거 커넥터, 요거의 커넥터거든요. 요거 하나하나
셀과 셀을 연결하고 있는 이 커넥터도 여기 보시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너트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뭐 스크류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종류는 다양합니다만 요 너트나 뭐 스크류, 볼트를 조이는 토크, 여기 보시면 proper torque라고 되어 있죠. 적정한 토크 값을 이제 확인하고 점검하는 과정. 그다음에 keep cell tops and expose sides clean and dry. 셀의 탑, 이제 요 윗부분이 셀의 탑이죠. 그 다음에 사이드면 이 옆쪽이 되겠죠. 셀의 탑이나 이제 사이드. 이제 이게 충방전 과정에서 이제 항공기든 아니면 뭐 배터리 샵에서든 충방전하는 과정에서 요게 이제 스필리지 좀 누출이 되게 되고 여기서 이제 쌓이게 되면 다른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점검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그래서 지금 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 클리닝하고 드라이하는 과정, 유지시키는 과정 이것도 일반적인 General Maintenance Requirement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Electrolyte spillage can form grounding path. 이거는 electrolyte면 이제 전해액이죠. 배터리 안에 들어가 있는 전해액을 말하는 건데 요게 이제 배터리 셀입니다. 요 배터리 셀은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이게 얇은 판들로 들어가 있고요. 판에 일렉트로라이트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런 원리죠. 전액이 일렉트로라이트가 들어가 있는데 이 일렉트로라이트가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차 있거든요. 이렇게 차 있어야 되는데 요게 이제 어떤 이유에 의해서 스펠리지 새버리면 그죠? 스필리지 하게 되면 can form grounding path. 자, 이거 해석을 잘 하셔야 되는데 grounding path 뭐 이게 electrical grounding이라고 보시면 돼요. grounding path. 그럼 이게 뭔 소리냐? 여기 지금 요 그림이 이게 이 그림만 가지고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되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반드시 이렇게 점검을 하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있네. 요게 이제 전압 체크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셀 전압을 지금 측정을 하고 있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나중엔 누전 체크까지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금속이죠. 금속인데 여기서 일렉트로라이트가 이제 새게 되면 이 배터리의 전원이 일렉트로라이트를 통해서 이 기체 밖으로 이렇게 흘러나오게 됩니다. 이걸 그라운딩 패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누전이 된다. 즉 배터리를 쓰고 있지도 않는데 배터리가 방전이 된다라는 뜻이고 누전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기기들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 심각한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라운드 패스가 된다라는 행위 자체,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이제 결함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electrolyte spillage는 굉장히 특별하게 더 관리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White moss around the vent cap seals in potassium carbonate. White moss 그래서 이게 흰색 이끼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흰색 이끼가 아니라 여기에 이제 일렉트로라이트가 누출이 되면 하얗게 하얀색 이끼처럼 좀 보여요. 여기 그림에 여기 보일까? 여기는 지금 안 보이는데 조금 이렇게 실제로 누출된 걸 보면 그런 모습이 사진을 찾아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일일이 다 제가 검색해서 보여드릴 수는 없고 니켈 캐리온 배터리 스필레이지 혹은 일렉트로라이트 스필레이지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아마 쉽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이 알칼리 용액이라 그리고 포타슘 카보네이트를 쓰는데 이게 이제 스필리지 돼서 증발이 되고 하얗게 이제 하얀색 이끼처럼 보이거든요. 이 벤트 캡실 이렇게 보이는 건 여기 보시면 요게 벤트 캡이고 벤트 캡실인데 여기 이제 하얗게 이제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까지도 하얗게 색깔이 띄게 됩니다. 하얀색 이끼 낀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게 되는데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건 뭐냐? 포타슘 카보네이트다. 이건 반드시 제거해야죠. Clean up this surface with distilled water and dry. 그 증류수를 이용해서 이걸 깨끗하게 닦아내고 건조시켜라. While handling the caustic potassium hydroxide electrolyte, wear safety goggles to protect the eyes. 자, 이 포타슘 하이드록사이드 일렉트롤라이트이 카스틱, 그 부식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다룰 때는 세이프티 가고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안경을 착용을 해라. The technician should also wear plastic gloves and an apron to protect skin and clothes. 자, 정비사들은 반드시 플라스틱 글러브, 그 비닐 장갑입니다. 플라스틱이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플라스틱이 아니고요. 비닐 장갑이라고 보시면 되고, 뭐 고무 장갑도 사용을 합니다. 아무튼 손과 피부, 뭐 옷을 보호하기 위해서 플라스틱 글러브 장갑을 껴야 되고, 에이프런 앞치마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In case of spillage on hands or clothes, 만약에 손이나 옷에 그게 뭐 엘렉트롤라이트이 묻었다면 neutralize the alkali immediately with vinegar or dilute boric acid solution. 묻었다면 neutralize 중화시켜야 되죠. 뭘로 하느냐? vinegar 식초, 그러니까 이것도 초산이죠. 그 다음에 dilute boric acid 묽은 붕산용액. 어느 정도 묽은 거냐? 1 pound per gallon of water. 1갤런의 물에 1파운드의 이제 붕산을 집어넣어서 녹인 수용액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then rinse with clear water. 깨끗한 물로 헹궈 충분히 그 다음에 헹궈라. 그러니까 항공기 정비를 하게 되면 이렇게 그 화학 물질을 화학 물질뿐만 아니라 방사능 물질도 많은데 위험한 물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뤄야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물론 안전에 관련돼서야 얼마든지 충분히 장비나 제반 절차들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저도 충분히 했던 사람이고 귀찮아서 안 하지 원래 원칙에는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날도 덥고 일도 바쁘고 하니까 이제 귀찮다고 장갑도 안 끼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기는 합니다만 애초에 그래서 처음부터 이걸 처음 배우는 단계에서부터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During overcharging condition, 과충전된 상태라면 explosive mixture of hydrogen and oxygen develop on nickel cadmium cell. 이 니켈 카드뮴 배터리에서는 수소와 산소가 결합된 그 폭발성 혼합 기체가 만들어져서 발생하게 됩니다. When this occurs, 이런 현상이 생겼을 때 the cell relief valve vent these gases to the atmosphere. 자, 이렇게 가스가 발생을 하면 그 셀에 relief valve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또 설명을 하게 될 텐데 이 셀 캡에 relief valve가 있어요. 밸브 역할을 하는 어떤 장치가 있는데 그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아무튼 그 relief valve는 이런 가스들을 이제 대기 중으로 방출하게 됩니다. Creating a potentially explosive hazard. 근데 이렇게 방출하게 되면 그 가스가 잠재적으로는 폭발의 위험이 있게 되는 거죠. 불이 붙을 수가 있으니까. Additionally, room ventilation should be such as to prevent hydrogen buildup in closed space from exceeding 1% by volume. 거기에 더해서 room ventilation 이거는 이제 그 배터리를 충전을 하는 그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공간을 이제 룸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게 이제 보통은 closed space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닫혀 있는 공간이에요.
이게 폭발성 기체니까 아무데나 막 이렇게 누출될 수 있게 만들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밀폐된 공간에서 이 충전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걸 이제 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게 그냥 닫혀져 있는 공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벤틸레이션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환기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때 이 룸 안에는 하이드로진이 쌓이게 되고, 그 수소가 언제까지 exceeding, 그러니까 1%, 1% by volume이니까 부피 비율로 1% 이상이 쌓이지 않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1%를 넘으면 안 된다. 그 상태가 유지돼야 된다. 그렇죠? Explosion can occur. 폭발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At concentrations above 4% by volume in air. 공기의 4% 이상이 농축이 되게 되면 폭발할 수 있으니 위험하다. 조심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배터리 관련된 그 부서가 별도로 있기는 한데, 이런 안전 절차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심하고 이제 계속 지속적인 관리, 그다음에 확인,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 교재에서 설명을 하고 있네요. 좀 전문적인 강의 내용을 다루다 보니까 좀 내용도 좀 길어졌고, 원래 이 강의의 목적은 이제 한교원생들을 위해서 강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일반인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 강의를 보실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보신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재미있어질 겁니다. 비행기 정비를 하다 보면. 물론 이건 극히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재미 여부를 판단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조금씩 더 알아가시다 보면 분명히 재미가 있을 거고요. 많은 한교원생들이 그렇게 재밌게 현재 공부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주에 또 AMP 강의로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